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주식 머니 주머니입니다. 자, 오늘 기가비스 좀 들고 계신 분들, 이번 4일 연속 내리 하락은 꽤 충격이 크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 원래는 되게 흐름이 깔끔했습니다. 그냥 대충 오른 종목이 아니었습니다. 올라갈 때마다 차트가 정돈돼 보였고 눌릴 때마다 그렇게 크게 망가지는 흔적이 없었으며, 그리고 고점으로 갈수록 오히려 사람들이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거 관리되는 종목이 아닌가? 세력한테 세게 흔드는 느낌이 아니라 차근차근 올리는 느낌인데, 자, 이런 종목 쉽게 안 죽는 거 아닌가? 제가 예전에 이 종목 한번 건드렸었죠. 이거 방송했습니다. 제가 이 종목 건드리면서 했던 얘기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차트가 너무 지저분하지도 않고 오히려 너무 깔끔하게 올라와서 수상해 보인다. 자, 그런데 그 종목이 갑자기 4일 연속으로 밀렸던 겁니다. 이게 주주 입장에서는 더 아픕니다. 처음부터 약한 종목이었으면 마음이라도 좀 덜 다쳤을 텐데, 이거 그래 원래 힘없던 종목이었으니까, 위험한 종목이었으니까 저 이렇게라도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기가비스는 좀 달랐습니다. 고점까지 가는 과정이 너무나도 깔끔했다는 겁니다. 흔들려도 다시 올라왔고 밀려도 금방 회복했고, 주가 올라갈수록 사람들 마음속에 좀 믿음이 많이 쌓였습니다. 이 종목은 다르다. 이건 단기 급등주가 아니라 좀 깔끔한 아주 좋은 종목이구나. 자, 그렇게 믿게 만든 종목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지금 4일 만에 흔들렸습니다. 20만 원 위에서 봤던 종목 현재는 15만 원, 14만 원대까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수익이 났던 분들 수익이 지금 많이 녹았습니다. 고점 근처에서 들어간 분들은 계좌가 바로 빨갛게 물렸을 겁니다. 그리고 제일 힘든 건 이겁니다. 자, 아직도 완전히 끝난 것 같지가 않은 이 흐름. 이게 사람을 좀 많이 괴롭힙니다. 차트 완전히 무너져 버리면 차라리 마음이라도 좀 정리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기가비스는 좀 그렇게 단순하진 않습니다. 빠지게 분명 빠진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거래 대금이 좀 완전히 죽은 것도 아니고, 주봉상으로 아직 첫 번째 큰 조정처럼 보이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사실 조정만 지나면 다시 올라갈 거라는 믿음도 있고요. 자, 거기다가 사실 오늘 장이 끝난 뒤에 또 기사 하나가 나왔던 점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슬쩍 보여드릴게요. 151억 원 규모 반도체 기판 검사, 장비 공급 체결. 나온 시간은 3시 36분으로 장 끝나고 나서 나온 겁니다. 이 내용은 최근 매출액의 약 29%가 되는 계약입니다. 자, 이 정도면 그냥 무시할 공시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주주분들 지금 머릿속 이거 들으시면서 머릿속이 더 복잡해질 겁니다. 그럼 내일은 무조건 반등 나오려나? 자, 4일 하락 드디어 끝난 걸까? 계약 공시 나왔으니까 다시 올라가는 건가? 자, 이런 질문들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저는 오늘 계약비스를 좀 이렇게 보겠습니다. 151억 원 규모 공급 계약으로 내일 장 초반 일단 반등은 좀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저는 4일 연속 하락으로 좀 낙폭이 컸고 장 마감 후에 공시가 나온 것이며, 계약 규모도 지금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시장이 이 공시에 한 번은 좀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는 이 재료를 상한가급 재료, 그렇게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재료로는 보지 않습니다. 계약 규모가 의미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시 하나만으로 다시 신고가 뚫고 그대로 상한가 밀고 갈 수 있는 그렇게 큰 재료냐? 저는 거기까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솔직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기가일스에서 좀 중요한 건 오르냐 안 오르냐 이거 아닙니다. 저는 일단 오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어디까지 오르느냐? 어디서 분명 힘이 좀 꺾일 것이며, 그 반등이 다시 들고 갈 반등이냐 아니면 줄여야 하는 반등이냐? 자, 이걸 꼭 봐야 합니다. 여기서 주주분들 좀 제일 많이 실수를 합니다. 반등이 나오면 그냥 마음이 또 살아나는 겁니다. 역시 기가비스 죽은 거 아니었어. 공시 나왔으니까 더 가겠지. 조금만 더 보면 다시 18만 원, 20만 원 이거 여기까지 다시 가는 거 아닐까? 자,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4일 하락을 좀 맞은 후로는 좀 다른 마음이 불안한 것도 있습니다. 이거 그냥 또 속는 거 아니야? 장 초반만 오르고 이거 다시 밀리면 어떡하지? 이 두 감정이 지금 같이 온 겁니다. 기대와 불안이 같이 오는 자리. 이게 지금 기가비스 주주분들의 진짜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방송은 사실 제가 계약 나왔으니까 이거 좋습니다. 자, 이거 알려드렸으니까 됐죠? 끝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건 너무 얕습니다. 그리고 4일 하락했으니 이거 위험합니다. 이거 나와도 쓸모없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것도 사실 너무 단순하게 생각한 겁니다. 오늘 기가비스 반등 가능성은 분명히 보되 그 반등 안에 있는 질을 봐야 하는 종목입니다. 반등의 질이라고 하죠. 장 초반 뜬다고 이거 무조건 좋은 거 아닙니다. 거래 대금이 붙는지, 어느 가격대에서 힘이 빠지는지,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이 다시 붙는지,
그리고 위에서 기다리던 매물은 또 얼마나 나올 예정인지 그걸 봐야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그래, 내일 반등이 나올 것 같긴 해. 그런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는 좀 더 들어봐야겠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만 딱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 받고 바로 저는 차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에서는 4일 하락이 좀 어디까지 내려온 건지 주봉, 돈봉, 그리고 수급까지 제가 한번 짧게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차트를 보시면 기가비스 조금 지금 어려운 말로 제가 포장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차트 아주 깔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올라가고 있다가 그냥 4일 얻어맞았다 갑자기. 자, 이게 핵심입니다. 한 번에 미친 듯이 튀고 끝나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계단 받듯이 하나 둘 셋 넷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주주분들 입장에선 이 차트는 사실 믿음이 충분히 갈 만한 차트였습니다. 야, 이거 그냥 테마성 급등은 아닌 것 같은데 누가 관리하면서 올린 느낌인데 이 정도면 조정이 와도 분명 다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만든 차트였습니다. 자, 그런데 7월 1일에 고점을 찍고 나서 갑자기 그 흐름이 달라진 겁니다. 하루 빠지고 또 하루 빠지고 또 빠지고 4일까지 빠져서 오늘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 가격 15만 원대입니다. 주주 입장에선 이게 그냥 조정으로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 저는 여기서 이거 끝났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캔들 보면서 아래로 사실 밀리긴 했는데 아래꼴이라고 하죠. 네, 이 모습 장중에 한번 아래를 찍고 다시 올라오려는 흔적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좀 이겁니다. 완전히 바닥에 처박힌 게 아니라 넘어졌다가 무릎 찢고 일어나는 모습이 딱 찍힌 겁니다. 거기까지 찍히고 장이 끝났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살아났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거 아무도 안 받는다 뭐 이런 차트는 아닌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가격을 좀 복잡하게 많이 볼 필요 없습니다. 저는 딱 15만 원 부근을 중심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받았기 때문에 여기가 무너지면 오늘 아래꼬리의 의미가 없습니다. 장중에 받쳤던 힘이 결국 사라졌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반대로 이 15만원 부근을 버틴다면 내일 반등 분명 시도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위로는 16만 5천원 그리고 17만원 부근입니다. 자, 여기가 왜 또 중요하냐? 17만원 부근이 왜 중요하냐? 라고 생각한다면 쉽게 말해서 위에 사람이 좀 많은 여기입니다. 많은 경우입니다. 주가가 다시 올라가면 그 사람들 다시 한꺼번에 생각할 겁니다. 살려주나? 여기서 나가야 되나? 조금 더 보면 18만 원도 가나? 그래서 16만 5천 원부터 17만 원 부근이 이거 그냥 저항선이 아니라 사실 고민이 많이 몰려있는 자리입니다. 이 부분이 기가빗은 내일 반등이 나온다면 이 구간을 뚫고 지나가든지 아니면 부딪혀서라도 좀 진짜 힘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냥 살짝 올라왔다 밀린다면 그건 4일 하락 뒤에 나오는 그냥 숨고르기 정도로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 거래량이 착착 붙으면서 이 구간을 17만 원 말씀드렸던 구간을 밀어붙인다면 자, 그때 분위기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제가 주봉을 좀 길게 보는 편이 아닌데 이번 기가미스엔 조금 의미가 있습니다. 주봉으로 보면 이 종목은 아직 완전히 추세가 죽었다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겨우 4일 하락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하락은 긴 상승 이후 처음으로 나오는 큰 조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트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거의.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계속 달리던 사람 처음으로 숨 차서 멈춘 겁니다. 그 사람이 쓰러진 건지 잠깐 숨을 고르는 건지 그걸 봐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주봉이 딱 이 정도만 제가 확인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상승이 컸고 그리고 조정 세게 나왔는데 그런데 아직 추세 자체는 죽지 않았다. 여기까지만 보면 됩니다. 자, 바로 분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같은 종목 분봉이 제일 필수입니다. 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루 안에 주주 심리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4일간의 주주 심리들이 다 들어있어요. 분봉까지 보면 14만 100원 여기까지 밀렸네요. 거기서 끝났으면 굉장히 안 좋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고 자 15만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건 최소한 아래에서 한 번은 받아주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위도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16만 원대 위에는 최근 며칠 동안 거래량이 좀 많았습니다. 이 부분은 거기까지 올라가면 분명 고점에서 물린 사람, 수익이 줄어든 사람, 탈출하는 사람, 다시 기대가 섞인 사람 다 섞여서 아마 여기서 좀 각축전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구간은 쉽게 통과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를 뚫고 간다면 이 재료로 151억으로 여기를 뚫고 간다면 정말 강하게 뚫고 올라간다면 완전히 시나리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기가비스 반등이 여기를 시도한다면 그 반등이 여기서 혹시 힘이 빠지는가 아니면 그걸 뚫고 더 위에서 있는가 자 이거를 꼭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공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오늘 장 끝나고 나온 뉴스입니다. 기가비스가 중국 반도체 기판 제조업체랑 151억 원 규모의 반도체 기판 검사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사실 151억 이거 하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최근 매출액의 28.86 그러니까 뭐 29%라고 하죠. 30%라고 합시다. 30%입니다. 최근 매출액 30%. 이 정도면 실제로 작은 계약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작은 가게가 오늘 주문 하나 더 받았는데 그게 작년 매출의 거의 30%짜리 주문인 겁니다. 그럼 가게 입장에선 이걸 가볍게 넘길 사람이 아니죠. 기가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그냥 계약 하나 했습니다 라고 끝낼 정도의 규모가 아닌 겁니다. 특히 이거 제품이 사실 읽어보시면 반도체 기판 검사 장비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반도체 기판 검사 장비. 쉽게 말하면 반도체 기판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눈으로 검사해주는 장비 쪽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흠집 찾는 거 아니라 장비가 아주 정밀하게 세밀하게 검사하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공장에서 제품이 나왔는데 그 제품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 초고 성능 현미경 같은 눈으로 보는 장비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는 불량 하나가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검사 장비 엄청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가비스 입장에서는 이번 계약이 단순 매출뿐만 아니라 우리 장비가 해외 고객사에도 팔리고 있다 뭐 이런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다만 좀 여기서 너무 흥분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 계약 하나로 야 이거 다시 신고가를 뚫고 상한가 갈 재료냐? 자 저는 그 정도까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 151억 원 가치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고요. 최근 매출 대비 30% 정도면 분명 큽니다. 하지만 지금 기가비스는 이미 주가가 좀 많이 올랐던 종목입니다. 시장이 눈높이를 좀 낮게 보고 있었던 종목이라면 이거 기사만 보고 제가 상한가 뭐 얘기 좀 했을 텐데 그게 아닙니다. 이미 기대가 많이 붙었던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시는 새로운 대형 재료로 여는 좀 상한가를 여는 뉴스라기보다는 4일 하락 이후 반등 명분을 잡아주는 그런 좀 공시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뉴스가 좋다고 무조건 상한가 기대하시면 위험합니다. 반대로 이 정도 계약은 뭐 별거 아니네 라고 무시하기엔 151억 너무 아깝습니다. 저는 딱 중간이라고 조금 더 선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시는 내일 장 초반 반등 명분은 분명 충분히 됩니다. 하지만 그 반등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차트가 다시 대답해야 될 겁니다. 수급도 한번 탁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수급을 좀 보시면 기관이 좀 매도를 했네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계약 공시는 장 끝난 후에 나왔다는 겁니다. 이건 좀 무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관 매도는 이 공시를 보고 던진 매도는 아닐 겁니다. 내일 시장이 처음으로 이 계약을 판단하게 될 겁니다. 이게 먼저 포인트가 될 겁니다. 내일 누가 들어오느냐, 또 외국인 반응하는지, 기관 다시 들어오는지, 거래대금 살아나는지 그게 이 반등의 힘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오늘까지의 하락은 이미 나왔습니다. 자, 이제 내일은 공시가 붙은 상태에서 시장이 대답하는 날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가비스 지금 좋은 공시 나왔으니까 무조건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볼 종목 아닙니다. 그렇다고 4일 하락했으니 이제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보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필요한 거 제가 딱 이 정도입니다. 자, 15만원 부근을 꼭 지키는지, 그리고 16만 5천원에서 17만원 부근에서 회복을 하는지, 그리고 공시 이후 거래대금이 살아나는지 이 세 개는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만 보면 됩니다. 내일 반등 가능성 충분합니다. 충분한 게 아니라 높죠. 제 생각엔 훨씬 높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반등이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어디서 또 힘이 꺾이는지 그걸 알아보시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마지막 파트에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파트에서 한번 얘기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가비스를 좀 어떻게 봐야 하느냐. 저는 이 종목 내일 장초반 반등 가능성을 먼저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애매하게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4일 연속 하락했고 주가도 이미 많이 좀 내려와 있으며, 그리고 장이 끝난 다음에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반등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정도면 자, 시장이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갈 공시는 아닐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공시 상한가급 재료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공시는 좋고 반등 명분도 됩니다. 그런데 이 공시 하나로 4일 하락을 그냥 전부 지우고 다시 20만원까지 바로 올라가고 그대로 상한가까지 밀어버릴 정도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기가비스 진짜 중요한 건 이거 오르느냐 안 오르느냐가 아니라 일단 오르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오르고 얼마나 오르느냐, 그리고 어디서 또 힘이 꺾이고 또 싸우기 시작할 거냐, 그 반등이 다시 들고 갈 반등이냐 아니면 줄여야 하는 반등이냐, 이걸 꼭 보셔야 합니다. 기가비스 주주분들 제일 조심해야 할 장면 바로 이겁니다.
내일 장 초반 주가가 바로 뜹니다. 그러면 마음이 바로 바뀝니다. 역시 이거 기사 먹혔네. 공시 먹혔네. 4일 하락 끝났네. 다시 18만원, 20만원대까지 기다리자.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그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사실. 왜냐하면 반등은 나올 수도 있지만 그 반등이 전부 같은 반등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 좋은 반등, 거래대금이 다시 붙습니다. 올라오면서 밀리지도 않고 16만원, 17만원 부근에서 버팁니다. 그리고 수급이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 반등이면 제가 이거 인정하고 공시를 시장에 어느 정도 인정하는구나. 야, 좋은 반등이다 라고 제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장 초반에만 살짝 뜨고 16만원대 들어가자마자 매물이 쏟아져서 애가 버티지 못한다면,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이 꼼짝도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거기서부터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냥 그거는 계약 공시를 이용한 탈출성 반등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차이를 꼭 봐야 합니다. 같은 상승이라도 다릅니다. 올라간 척하다가 밀리는 상승이 있고 진짜 돈이 붙어서 회복한 상승이 있습니다.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주주분들은 또 애매한 자리에서 맨날 힘들이신단 말이죠. 조금만 더 보자 하다가 다시 밀리고 이거 다시 팔걸 이라고 후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가비스 내일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단 반등 가능성은 제가 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반등이 나오면 그때부터 욕심보다 판단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17만원 부근, 이 구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최근 하락 과정에서 좀 매물이 많이 쌓인 자리입니다.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온다면 고점에서 물린 사람, 수익이 좀 줄어든 사람, 반등이 좀 기다리던 사람도 한꺼번에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줄일까? 더 볼까? 다시 밀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여기서 많은 생각들이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딱 올라왔을 때 그냥 기뻐하시고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반등이 나오면 오히려 더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힘있게 뚫리고 있는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막히는지 이걸 꼭 봐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공시가 나왔는데도 내일 장 초반 반응이 약하다면 그건 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공시가 장 끝나고 나왔다는 건 내일 시장이 처음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반응이 그렇게 미적지근하다, 오르는 것 같지도 않고 내일 내려가는 것 같지도 않고 첫 반응이 약하다, 그럼 시장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거 계약은 좋지만 지금 주가를 다시 밀어올릴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되면은 시나리오 팩입니다. 그래도 15만원을 계속 지킨다면, 반등은 하지 못했지만 15만원을 계속 지킨다면 한 번 더 반등할 여지는 사실 남겨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5만원도 그냥 힘없이 깨져버리고 그리고 아래꼬리 의미까지 사라지면은 그땐 이거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하락이 굉장히 깊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기가비스 좀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공시가 좋냐 나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시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종목에서 제가 좀 해드릴 수 있는 게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단순히 이거 오릅니다 내립니다 이 말만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는 건 그 다음 겁니다. 공시가 나왔을 때 시장에 다 돈이 붙는지, 그리고 반등이 나왔을 때 이거는 또 진짜 회복인지 아니면 위에서 그냥 물량 넘기기 위한 반등인지, 가격 17만원 근처에서 올라왔을 때 이거 더 들고 갈 자리인지 아니면 좀 일부라도 줄이는 자리인지, 저는 이런 거를 판단해서 전달해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주식에서 어려운 거 뉴스를 아는 게 아닙니다. 기가비스 공시가 나왔다는 거 내일이면 누구나 다 알게 될 겁니다. 151억 계약이라는 것도 지금 다 알게 될 겁니다. 최근 매출 30%라는 거 조금만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그 다음입니다. 그 뉴스를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반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순간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거를 사실 장중에서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보는 게 여러분들은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본업이 있으십니다. 일하셔야 되고 회의도 들어가셔야 되고 장사하셔야 되고 하루 종일 기가비스 호가창만 보고 있을 순 없습니다. 그런데 내일 기가비스는 사실 바로 그 장중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종목입니다. 장 초반에 뜨는지, 그리고 뜨고 나서 버티는지, 16만 5천 원 위에서 힘이 살아나는지 아니면 바로 밀리는지, 이건 다 나중에 종가만 보고 알면 이미 다 늦었을 겁니다. 저는 그게 아쉽습니다. 지금 당장 기가비스 사시라는 말 아닙니다. 지금 당장 손절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제가 제일 아쉬운 거, 좋은 공시가 나왔는데도 그 공시를 어떻게 대응하실지 몰라가지고 또 타이밍을 놓치시는 겁니다. 반등이 나왔는데 이거 줄일 자리인지도 몰라서 못 줄이시고, 더 갈 수 있는 흐름인데도 무서워서 너무 빨리 팔아버리시고, 반대로 공시 반응 지금 약한 상태인데 이거 그래도 계약 나왔으니까 하면서 버티다가 다시 하락을 그냥 맞으시는 것, 전 이런 것들이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거 기가비스라고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해당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돼요. 제가 내일 해당 종목 흐름 보고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장 초반 반응이 나오는지, 반등이 나오면 16만 5천 원에서 17만 원 구간 힘있게 넘었는지,
그리고 그러고 나서 거래대금 붙었는지, 기관 외국인 다시 보는지, 아니면 그 반대로 좀 힘이 약해지면 이거 미련 좀 어디서 줄여야 되는지, 이런 것들 제가 그 타이밍도 전해드리고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신속하게 전해드립니다. 제가 기가비스 그냥 줬습니다, 이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계약 나왔습니다, 뭐 이런 거 전달해 드리는 게 아닙니다. 문자 주실 때 그건 이미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건 내일입니다. 내일이 공시가 실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질지, 자, 이어진다면 또 어디서 힘이 꺾이고 생각보다 강하면 어디까지 더 볼 수 있을지, 생각보다 약하면 또 어디서 정리해야 되는지, 제가 이런 걸 전달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작은 정보 차이 하나가 큰 결과를 만듭니다. 이런 종목은 하루 늦게 보면은 이미 반등 지나가 있거나 분명 매도 타이밍 지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자를 남겨주셔야 하는 겁니다. 기가비스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정보 보내드리는 건 무료고 어떤 금품 요구도 없습니다. 종목명만 남겨주시면 제가 내일 기가비스 공시 반응, 그리고 반등 강도, 그리고 매도 타이밍과 추가 홀딩 기준 등, 그리고 다시 볼 눌림목 타점까지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공짜로 주는데 네가 왜 이런 걸 해줘? 의심스럽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채널이 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지 다른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 좀 마무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가비스 연속 4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주주분들 좀 마음이 많이 흔들리셨을 겁니다. 그런데 장 마감 후에 151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 공시가 나왔던 겁니다. 저는 이 공시로 내일 장 초반은 반등 가능성을 먼저 봅니다. 다만 이 공시 하나로 상한가까지는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핵심은 이거 오르느냐가 아니라 어디까지 오르고 어디에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가. 여기까지 끝까지 오르시면 거기서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거기서 대응하셔라고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는 겁니다. 기가비스 주주분들, 내일은 그냥 감정으로 보면 안 됩니다. 반등이 나오면 분명 기뻐하기 전에 힘을 봐야 하고, 밀리면 무서워하기 전에 눌림인지 이탈인지 이런 것들 봐야 합니다. 그거를 제가 타이밍 보고 타점 보고 전달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오늘 영상 혹시 재미있으셨거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다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만약에 기가비스 다음 편을 보고 싶으시다면, 자, 댓글로 기가비스라고 적어주신다면 제가 그거 확인하고 다음 편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하나도 있으면 제가 다음 편 꼭 준비할 테니까,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할 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주식 머니 주머니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